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을 만드는 디테일 화학의 박주원입니다. 잘 쉬셨나요? 쉬는 시간 동안 선생님도 이제 댓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나 봤는데 선생님은 이 시간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저도 좀 목도 좀 축이고 과자도 좀 주워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댓글에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 3학년 내신 너무 중요한데 계약이 자꾸 연기돼서 불안감이 너무 크고 우리 어쩌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다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진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우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어떤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당장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강의도 막 준비되어 있고 EBS에서 이게 라이브 특강까지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들이 밤새서 교환도 작성하시고 이렇게 수업을 준비해서 많은 그런 커리큘럼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마치 집을 혹은 독서실을 교실인 것처럼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빨리 하고 싶겠지만 학교 너무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좀 더 담대하고 대담하게 우리 같이 이 위기를 극복을 해보자고요. 화이팅! 세 번째 시간은 화학2에서 왔습니다. 그죠? 용액의 농도를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벌써 두근두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강의 교환 다운로드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알죠? 노란색으로 교환 다운로드 창 있어요. 거기서 다운로드 꼭 받아주시고, 이번 시간에도 저번과 마찬가지로 퀴즈가 나갈 겁니다. 퀴즈를 맞춘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이 있죠. 벌써 이게 다 아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다시 한번 지금 또 이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가방이 있고, 일단 가방이 있고, 아까 너무 많이 매가지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되게 가벼워요. 가방 자체의 무게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뭘 공부할 때 필요한 걸 넣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트는 노트인데 펭수 노트 완전 귀여워요. 이게 몇 개야? 한 8개? 예, 펭수가 이렇게 있는데 8개. 8명의 펭수가 이렇게 있는데 엄청 예쁩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쓰시라고 이렇게 펭수 다이어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또 뭐도 있을까? 이렇게 연필도 있어요. 이거 퀴즈를 꼭 잘 맞춰주셔가지고 이거를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낼 때 제가 힌트 막 드려요. 지금쯤이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드릴 거예요. 초집중해서 이번 강의도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걱정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댓글에서도 너무 활발하게 대답도 해주시고 강의 참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부법. EBS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영역법, 기출공부법도 있고요. 내신 공부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시중에서 뭔가 자료를 구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여기에 화학 파트에 제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요, 제가 누구한테 드릴 거냐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준비된 3강의 라이브 특강이 끝나는 거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능 특강 선생님 강의에 가셔서 수강 후기에 우리가 함께한 이 3강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를 적어주시는 친구들에게, 이제 한 명 드리면 너무 정없잖아요. 여러 명에게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진짜 알차요. 무거워. 이렇게 좋은 책 보내드릴 테니까 열심히 듣고 포인트 잘 체크해서요. 수강 후기에서 만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급 이벤트 얘기도 했고 같이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도 교환에는 없고 그냥 제가 말로 풀어드리는 부분이에요.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9 개정이랑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변화에서요. 저번 첫 시간에 제가 요 위에까지 설명해드렸어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는 변화가 없다 그랬죠. 땡. 근데 이제 큰일 났어. 아니야, 큰일 아니야. 세 번째에 몰 농도가 왔는데 어디서 왔냐면 화학2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야, 화학2 더 어려워진대. 화학2에서 내용이 내려왔대.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우리가 그냥 괜히 안 해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화학이 진짜 어려운가 보다. 나는 화학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 이게 진짜 화학이 갖고 있는 억울한 부분이에요. 화학2에서 왔는데 정말 조그맣어요.
화학2에 남아있어요. 화학2에는 몰 농도, 퍼센트 농도, 뭐 몰랄 농도, ppm, 뭐 이게 별거 다 있는데 화학1에선 아니야. 누구랑 누구만 왔냐면 퍼센트랑 몰만 왔어. 게다가 이것도 문제의 유형이 똑같아요. 계속해서 각각을 구하거나 아니면 이 두 농도를 변환하는 것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개념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마치 이 중에 하나 빠지고 하나 들어왔듯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좀 대담하게 먹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화학2에서 그걸 끄집어다가 화학1에다 넣었느냐?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인데 같이 한번 볼게. 통합과학이랑 과학탐구실험, 화학2에 포함된 화학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거 필기하는 거 아니에요?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대. 왜? 통합해야 되잖아. 이게 고1 과학이 옛날에 뭐 융합과학도 있었다가 진짜 옛날엔 공통과학도 있었다가 뭐 융합과학도 있었다가 통합과학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제일 중요한 교육의 목표는 통합이에요. 통합이 된다라는 거는 이전 개념과 다음 개념과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거를 넣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통합이요 강조되고 있는데요. 화투에서 가져왔네요. 우리 이거 했어요. 해냈다. 통합이다. 라고 가져왔다라는 뜻이고요. 이 기초 개념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뜨문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죠. 이게 뜨문 가르쳐주면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화학이랑 대학교 때 배웠던 화학이랑 되게 모순이 좀 많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대학교 때는 정말 처음부터 이 개념이 왜 나왔으며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가 배경 지식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렇게 추출해서 띄엄띄엄 가르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과정이랑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자, 유기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 때문에 양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동안은 이게 왜 이렇게 될까?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연결고리 부분을 채워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이 몰농도가 왜 나왔을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공부했어. 그럼 이 양적 관계를 대입해볼 또 다른 개념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몰농도야 큰일 났어. 이제 화학 안 돼가 아니고 그냥 이래서 왔구나.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만 잘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신감 좀 생기시나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또 완전히 정복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센트 농도, 몰 농도의 정의, 그리고 계산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표준 용액 만들기, 그다음에 농도의 그 환산을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이 개념을 제대로 익히시면 문제도 반드시 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초집중해 주시길 바래요. 물론 이제 통합이 이제 문이과 통합이기도 하고 과학에서도 그들끼리의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데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용해, 그다음에 용액 이런 게 있네. 강의 교환 가져오셨죠? 다운로드 받으셨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용해란 무슨 뜻인가? 용매랑 용질이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용매랑 용질은 또 무엇이냐? 용매는 뭔가를 녹이는 물질, 용질은 녹는 물질이라고 해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밑에 예를 넣어왔어요. 눈으로 보면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은 짧게만 적으시면 돼요. 설탕 수용액 어떻게 만들어요? 물에다가 설탕 타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 뭔가를 녹이는 물이 그럼 뭐야? 용매겠지? 여기다 나 뭐 녹였니? 설탕. 그치? 여기다 설탕이 용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용매이고 누가 용질인지 따질 때는 보통은 부피, 양이 많은 것을 용매라고 하고요. 양이 적은 것을 용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됩니다. 됐죠? 물, 그 다음에 설탕. 용액의 정의를 보도록 합시다.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있는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하며 너무 어려워요. 설탕물, 소금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용액에서 녹이는 물질, 아까 친구가 정답 막 이렇게 해줬는데 용매라고 하고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한다. 됐어.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뭐 설탕물, 소금물 이런 식으로 용액의 상태가 액체인 거에서만 용매랑 용질이 정의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체일 때도 그렇고 기체일 때도 그렇고 용액이라는 말을 쓸 수 있고요. 이 안에서의 용매와 용질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동을 만들었어요.
이 중에 이제 황동인이가 구리의 비중이 더 크겠죠, 비율이. 그 다음에 아연은 그거보다 조금 들어가요.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용매라고 하고 누구를 용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더 많은 걸 구리, 용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더 적은 것을 아연, 용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친구가, 김별준 친구가 용질 뭔지 맞춰주셨는데요. 기체 상태라면 질소랑 산소가 있는데 질소가 거의 80%야. 산소는 한 20%라고 쳐. 그러면 누가 더 많은 애가 질소, 더 적은 애가 용질로 산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의 정의, 용매랑 용질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용어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 이제는 농도 할 거예요. 농도. 용액의 농도의 뜻. 용액의 진하기를 나타낸대요. 진하기. 우리 뭐 이렇게 마실 때요. 이거 되게 진하다. 아니면 이거 되게 좀 연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커피 마실 때도 뭐 샷도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음료수 병이 있으시면 그 병 이게 뒤에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어떤 물질들이 나와 있고 무슨 퍼센트,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용액의 농도예요. 퍼센트. 근데 가끔 왜 생과일 뭐 관련된 건데 막 향만 첨가되어 있고 막 이런 거 있어서 실망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퍼센트. 가장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퍼센트의 종류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몰 농도를 공부를 할 거예요. 한번 보면은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이 얼마나 녹아있는가를 나타내는 거래요. 그럼 용액 속에 용질이 좀 많이 들어있어. 진해. 그럼 그건 우리가 용액 농도가 크다 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이야. 그러면 적어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우리는 퍼센트 농도,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런 게 있는데, ppm 이런 게 있는데 안 배워. 하투 가서 배워요. 근데 우리는 이거 두 개만 할 거예요.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까지. 선생님 몰랄 농도가 나올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안 나와요. 화원에서 안 나옵니다. 이거 내가 장담해. 이 두 가지만 잘 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가자. 퍼센트 농도 출발. 퍼센트 농도의 정의 모르면 오늘 공부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정의 너무너무너무 중요해.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용액, 여러분 괄호 저랑 같이 채우시는 거죠? 용액 100g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나타냅니다. 이게 정의야. 용액 어디? 100g. 용액이다. 용액 100g 속에 용질 얼만큼 녹아있다고? 어떤 질량만큼 녹아있다고. 퍼센트. 지금 뭐 또 잘 올려주셨어요. 100g 질량. 용액과 용질의 뭐로 나타내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냐면 온도 압력에 영향받지 않는 질량. 용액도 그램 질량이고 용질도 그램 질량이잖아요. 질량값은 온도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밑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제가 퍼센트 농도는 여러분 교환에다가 저랑 같이 해요. 퍼센트. 어떻게 구하느냐.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 질량이용. 근데 퍼센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 하는 거죠. 이게 뭐냐.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100을 곱한 거. 이게 바로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식을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까?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게 우리 그런 학습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분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많이 하죠. 질리도록 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용질의 질량. 량은 어떻게 하냐? 얘랑 얘를 곱하면 되죠. 용질의 질량은 이거야. 용질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농도. 제가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맞아요.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얘부터 써야 되겠다. 용액의 질량을 쪘다 곱할 거니까 용액의 질량. 아이고야. 곱하기 이제 100이 1로 넘어가야 되겠죠? 100분의 퍼센트. 이게 한국말로 쓰니까 되게 있어 보이고 뭔가 어려워 보이죠? 이게 다음 화면에서 저랑 예제 문제 풀면 이거 되게 쉬울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퍼센트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퍼센트 농도 하는 것이고요. 용질의 질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 식문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용액의 질량 곱하기 100분의 %로 하면 됩니다. 지금 아주 잘해줬어요. 지금 김별우 친구 이렇게 화학에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화면으로 가서 문제가 나옵니다. 왜 문제가 나올까요? 뭔가 이제 퀴즈를 내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드실 텐데요. 문제가 3개예요. 3개 중에 뭘 낼진 저도 몰라요. 일단 첫 번째 거는 그래도 같이는 풀어줘야 되겠죠? 용액의 농도를 처음 봐서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적었던 공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공식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공식을 적용하지 않고 정의를 사용해서 푸는 것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 제가 2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15% 포도당 수용액 300g, 이게 용액이야. 용액 300g에 들어있는 물과 포도당의 질량을 구하래요. 해볼게. 15%는 퍼센트 안 쓸게.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용액 300, 이렇게 하자. 용액의 질량 300, 15%는 용액 300에 들어있는 물과 포도당, 이거부터 써야 되는구나. 이제 순서를 다시. 물과 포도당인데 물이 용매가 되고 포도당이 용질이 됩니다. 15%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구한 거냐면 용액의 질량 300 분의 용질의 질량 W라고 하자. 포도당의 질량이지? 여기다 100 곱한 거야. 이게 정의대로 쓴 거야. 굳이 정의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용질의 질량인 W4라고 써볼까요? 포도당의 질량은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용액의 질량에다가 어떻게? 100분의 % 하면 나오는 거래. 답 나와요? 막 답 너무 많이 올려주네. 아직 퀴즈 안 냄. 자, 이거 하면은 45 g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퍼센트예요. 이게 퍼센트. 퀴즈 아직 안 냈어요? 내가 이제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뭐랬어요? 공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진짜 정의대로 넣어. 어떻게? 15%의 정의가 뭡니까? 용액, 이 말도 안 써도 돼. 문제 풀 때 나중에.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지금 얼마 녹았다는 거야? 15g 녹았다는 얘기잖아. 그게 15%잖아. 그럼 지금 용액 100g의 용질이 15 있는 게 바로 이 15%인데 그러한 용액이 얼마 있다고? 300g이나 있대. 용질 얼마큼 있다는 거야? 3배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포도당은 45g입니다. 훨씬 편하죠. 이거야. 정의를 알면 이렇게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정답. 지금 이거는 뭐 퀴즈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용액 100g, 그다음에 용질 15g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답이 나중에 너무 많으면 제가 한 명 이렇게 짚어드릴 거예요. 두근두근하네요. 누구를 해야 될지. 자,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45g이네. 그럼 뺄셈 한번 해야 되겠다. 300에서 45를 빼면 255g. 45 맞죠? 255g 물과 그 다음에 포도당은 45g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이 풀 거예요. 그럼 퀴즈가 이제 마지막 거겠지? 자, 10%짜리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200g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랑 염화나트륨 얼마 있네요? 우리 정의로 하자. 10%의 뜻이 뭐라고? 용액 100g 속에 용질이 10g 녹아 있다는 것이래요. 그럼 지금 그러한 수용액이 200g이 있다라고 하니 얼만큼의 용질이 들어있는 겁니까? 20g이 들어있네요. 그럼 내가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20g이라고 했어. 물은요, 용매 200에서 20 빼면 180g. 요래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이제 요것이요. 이 마지막 퀴즈, 이 퀴즈를 내는 그 순간, 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요 마지막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가 지금 눈을 돌릴 것이거든요. 그 딱 처음에 보이는 친구를 제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이는 친구가 김별빈이었나요? 김별민이었나요? 어쨌든 김별민 친구. 김별민 친구. 이거 치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 하셨나요?
선생님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안 했다고요? 무슨 말이죠? 24%? 여러분 정답 써준 친구들 그리고 어떻게든 풀려고 노력했던 친구들 다 칭찬해요. 제가 이렇게 댓글창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모든 이름들을 다 막 불러드리고 싶어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특히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능 특강에 이 포인트들을 잘 적어주신 친구들 많이 당첨해가지고 선물 드린다고 했으니까 많이들 참여를 해주세요.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맞습니다. 24%예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용액, 용매 38,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용질 12g이에요. 12g이에요. 그러면 용액이 총 몇이야? 38 용매에다가 12 용질을 하면 50g이라는 용액의 질량이에요. 50g이라는 용액의 질량. 이 안에 용질이 12g 녹았대. 그래 나는 정의가 좋아. 100g 안에 용질이 몇 g이 들었느냐가 퍼센트 농도라며. 그럼 이거를 100으로 이제 환산을 해. 100g 안에는 얼마나 들었어? 24g 들어있는 거야. 퍼센트는 따라서 24%.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정의만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여러분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정의 써서 계산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너무 힘이 빠졌네. 퀴즈의 그 정답자를 내가 하기 위해서 너무 이거 집중했나 봐요. 오늘 강의 준비한 것 중에 오늘 지금 제일 집중했어요. 여러분의 호응이 좋아서 다 그런 겁니다. 고마워요. 퍼센트 농도와 같은 수용액에서 입자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잘 봐주시고요. 용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10%짜리 포도당 수용액, 용질이 포도당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설탕 수용액. 근데 제목에서처럼 퍼센트 농도가 같아요. 여기 10% 나와 있어요.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100g, 100g 이렇게 적어놨어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 퍼센트라고 했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100g 속에 10g이 녹았으니까 10%겠죠? 그래서 여기 한번 해볼게. 용질의 질량 몇 그램, 10g. 그 다음에 여기도요, 10g.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쫑쫑. 용질의 양이야. 어차피 퍼센트는 똑같으니까 100g 안에 똑같은 질량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여기가 둘 다 10g 맞습니다. 김별현 친구 잘했어. 용질의 양 몰 요래 있는데 몰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들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것이었죠. 포도당의 화학식량은 제가 드립니다. 180이에요. 설탕은 342예요. 하도 많이 해서 외운 거예요. 여러분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포도당은 좀 외우면 좋아. 180.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몰수라고 하는 거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는 거니까 10g을 180으로 나누시고 10g을 342로 나눠요. 이거 지금 막 나눠가지고 계산하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거죠. 녹아있는 질량은 같지만 몰수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하지. 이게 화학식량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니. 퍼센트 농도가 같다고 해서 이 안에 물질의 양, 용질의 몰수가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입자의 개수는요. 여기다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하시면 되겠죠. 180분의 10 넘버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42분의 10 NA 몰수가 다르니까 당연히 입자수의 개수도 다르겠죠.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교재 보세요. 핵심 한 줄 빈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워주실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용질의 종류가 다르면 일정 질량 속에 입자수는 다르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도 김별민인데 정답을 써낸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고마우신 스태프분들이 많습니다. 같이 이렇게 다 골라주셔가지고 보내드릴 건데 너무 긴장되겠다. 자기일 수도 있으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고 선생님도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자, 요거를 일단 하단 CG 방금 나갔었죠? 퍼센트 농도가 같아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입자수는 다르다. 다를 수 있다. 그걸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퍼센트는 끝났네. 끝. 퍼센트 한번 복습해 볼까? 용액 몇 그램?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 그게 바로 퍼센트였다.
근데 몰농도 갑니다. 몰농도는 어떻게 하느냐? 용액 리터야. 달라. 아까는 질량이었는데 이제 부피 나왔어. 부피 나왔어.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니까 몰, 한국말 해야지. 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로 나타낸 농도가 바로 몰농도입니다. 퍼센트 농도랑 어때요? 다루는 물리량이 달라요. 다르죠. 아까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잘 나오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 판서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몰농도는 단위가 일단 이렇게 라지 M, 그러니까 대문자 M 이렇게 적어요.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여기 용액의 부피입니다. 용액의 부피. 리터 사용해요. 리터 분해 용질의, 실수하지 마. 용질의 질량 아니죠. 질량 아니고 몰수예요. 몰, 이게 몰농도예요. 근데 문제에 이제 부피라든지 혹은 용질의 몰수나 뭐 질량과 관련된 어떤 화학식량이라든지 주어지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제가 퍼센트 농도에서도 용질의 질량에 따라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떨결에 들어와가지고 교환을 아직 다운을 못 받아서 일일이 다 받아 적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데 힘들 텐데 이제 천천히 좀 할까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어요. 강의 교환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고 거기다 이제 답만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용질의 몰수는 쭉 하면 돼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요거네. 식이 두 개가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 가지고 식 정리한 거예요. 요게 몰농도의 핵심입니다. 몰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는 것이고 용질의 몰수를 구하라고 하면 주어져 있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몰농도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몰농도는 아마 여러분 대학교 가시거나 아니면 화투 또 공부하거나 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는데요. 왜 몰농도를 많이 쓰느냐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용액의 부피만 알아도 몰수를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까 곱하면 나올 수 있다며. 뭐 질량 같은 거 굳이 저울에다가 막 재지 않아도 부피만 알면 된다는 거. 되게 편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물키기도 쉬워요. 여기다 증류수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부피만 변화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몰농도를 배우느냐. 온도에 따라서 용질의 양은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몰농도가 어떤 좀 한계점이 있냐면 온도에 따라 용액의 부피가 변하죠. 부피가 변해. 온도가 달라지면.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좀 일정한다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몰농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긴 있다. 하지만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 몰농도에서의 그럼 핵심은 뭐야?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했던 거를 이제 기호를 사용해서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질의 양을 N이라고 할 거예요. 용질의 양. 어떻게 구해? 몰농도에다가 처음이니까 지금 한국말로 적는 거예요.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돼. 리터로, 리터. 자, 그러면 좀 더 간편하게 쓸게요. N은 MV. 이거 많이 봤지? N은 MV, NMV 뭐 이런 거 막 봤을 거예요. 이게 용질의 몰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뭐 공식이지만 정의를 알면은 나오죠. 일반화학 공부한 친구 있나 봐요. 일반화학 때 나오는 거예요. 나옵니다. 0.1 몰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100ml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몰수를 구해보시오. 곱하기 잘하면 되죠. 그러면 선생님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해볼게요. 110몰 이거 망이에요. 이거 주관식에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왜요? 우리가 용질의 양을 뭐로 설정하기로 했냐면 몰로 설정하기로 했잖아. 그럼 부피의 단위는 리터예요. 우유 먹는 사람 알죠? 우유 안 먹는 사람 있나? 1리터가 1000ml죠. 그럼 100ml는요? 1000으로 나눠봐. 0.1리터죠. 그래서 이게 10몰이 아니고
0.01몰 이러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0.01 맞았어요. 개별 0 친구 잘했습니다. 위에 긴 별 묻힌 거 너무 잘하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리터로 고쳐서. 뭐야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네. 맞아. 근데 공식만 외우면 되는데 그 정의의 그 배경을 알아야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됐는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핵심 한 줄 적는 게 있으니까 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거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몰롱도가 같은 수용액에서 입자수를 비교해 봅니다. 이게 이제 애겠죠? 오타를 지금 발견했네. 자, 1몰롱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1리터 있고요. 그 다음에 1몰롱도짜리 설탕 수용액 1리터 있대요. 이 그림 아까 어디서 봤어요? 퍼센트 농도에서 봤었죠. 퍼센트 농도에서는 10%짜리 100g, 10%짜리 100g 이렇게 들어있었잖아. 그거랑 뭔가 다르니까 선생님이 가져왔겠죠. 그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요. 똑똑한데? 아주 잘했어. 자, 1몰롱도짜리니까 용질의 양이 얼마 들었네요. 몰롱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몰수입니다. 1 곱하기 1은 1몰. 1 곱하기 1은 1몰. 그럼 과연 똑같은 지금 몰수가 있는데 이 안에 녹아있는 입자의 개수도 같겠느냐? 입자의 개수 같느냐? 여기 칸에는 당연히 같다를 쓸 수 있죠. 왜? 1몰에 해당하는 게 넘버 아보가드로 수, 1몰에 해당하는 게 아보가드로의 개수만큼이잖아. 6.02 곱하기 10의 23선 제가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냥 NA라고 쓰는 거예요. 양해 부탁해요. 자,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몰수 들어있어요. 그럼 용질 입자수 같지. 왜? 몰이 여기다가 NA 아보가드로수 곱하면 입자의 개수잖아요. 아까 퍼센트 농도랑 뭐가 달라? 퍼센트 농도 아까 똑같이 10%였고 똑같은 질량의 용질이 녹아 있었어. 하지만 몰수는 달랐어. 얘는 몰수가 같으면 입자수가 같은 거야. 여기 제가 그림 그리지 않았지만 이 안에 용질의 개수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색칠 공부 좀 해볼까요? 내가 만약 여기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렸다라고 치면 잘 안 보인다. 하나, 둘, 세 개 그렸다고 하면 여기도 같은 부피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 같은 건지 알아? 얘는 몰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네, 핵심 한 줄 하단을 조금만 길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받아 적으시면 좋겠는데요. 몰롱도가 같으면 입자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 용액 속에 입자수는 서로 같다. 설탕이 됐건 그 다음에 포도당이 됐건 분자량 같은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몰롱도가 같으면 몰수가 똑같다 라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적어봐. 됐나요? 자, 잘 됐고요. 그 다음 화면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액을 그냥 가만히 냅뒀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희석을 시킬 거예요. 희석시키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제 혼합도 할 거예요. 희석을 시킨다는 거는 연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용액에 증류수를 가해서 용액을 희석합니다. 그럼 연해지겠지. 용액의 부피와 몰롱도는 달라질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용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딴 걸 넣었어. 순수한 어떤 물을 넣었어. 넣으면 연해지니까 몰롱도 달라지고 부피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뭐는 변하지 않을까요?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증류수를 가했을 뿐이지 뭔가 또 다른 용질이 들어있는 걸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그지? 원래 녹아있었던 용질의 양은 그대로인 거예요. 됐죠? 자, 댓글창에는 우리 강의와 관련 있는 이야기만 훈훈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V리터 있고 M몰 리터 퍼 몰 이게 지금 몰롱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증류수를 넣을게요. 그럼 부피는 변했으니까 V 프라임 이렇게 적은 거예요. V 프라임. 그 다음에 농도도 변하겠죠. M 프라임이라고 변한 겁니다. 그러나 용질의 양은 똑같다면서요. 적어보자. 용질의 양은 몰롱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는 거래요. 내가 처음에 용질의 양 이거 두 개 곱해봐. MV지? 나중에도 저 용질의 양은 똑같이 유지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MV는 요거랑 요거 곱한 것도 용질의 몰수잖아요. M 프라임, V 프라임이다. 이 공식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MV가 M 프라임, V 프라임이다 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걸 공부하는데 오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표입니다. 여기야. 몰롱도는 희석시켜도 변하겠지만 용질의 양은 변하지 않는 것이야. MV 이퀄 M 프라임 V 프라임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문제 풀 때는 요 새롭게 만들어진 몰롱도를 구하라는 걸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식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 V 프라임 분의 MV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숫자를 넣고 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서 제가 다음 화면에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 몰롱도짜리 NaOH 수용액 1리터. 숫자들을 잘 봐요. 용액 1리터에 증류수 넣었으니까 희석하는 거예요. X몰롱도짜리 4리터를 만들었습니다. X를 구하래요. 어떻게? 희석을 시켜도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용질의 몰수는 몰롱도에다 부피를 곱해서 구한다고 했었죠. 0.1짜리 M, V는 1리터 한 것이 넣었어. 내가 부피를 넣었으니까 부피가 변했네. 4리터로 변했고 몰롱도를 몰라. X래. X 나와요. 바로 나오죠. X는 0.025 맞습니까? 아,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면 이렇게 0.025 몰롱도 이렇게 구해주시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이게 구한 게 0.025. 맞아. 0.025. 근데 단위는 몰롱도를 구하는 거니까 대문자 M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라이브입니다. 녹화 방송 아니고요. 라이브예요. 나중에 탑재가 될 거여서요.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0.1몰롱도짜리 포도당 수용액을 희석하여 증류수를 부었나 보다. 0.01몰롱도짜리를 500을 만들고 싶대요. 자, 저거 해보자. 0.1을 희석하여 0.01을 500을 만들 거다. 그러면 아까는 여기가 여기가 계산하기 편하게 되어 있었고 지금은 마지막에 희석을 시키고 나서의 상황 두 개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1몰롱도짜리를 얼만큼을 일단 사용을 해야 되나 봐. 그렇게 해서 만든 거 0.01몰짜리 부피 500 리터로 환산하려면 1000으로 나눠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이대로 진짜 얘기를 할게요. 0.01에 500 곱하면 0.1에다 뭐 곱한 것과 같대. 이게 왜 같아 지금? 용질의 몰수는 똑같을 거니까. 이걸 곱하면 50이잖아. 맞아요? 50이냐? 5죠. 5, 깜짝이야. 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값은 50이 되죠. 50. 리터로 환산하면 저는 밀리리터로 한 거예요. 1리터가 1000이잖아. 1리터가 1000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0.05리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전 처음부터 리터로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요. 여기 500을 지우고 0.5리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그림 봐봐. 0.1몰롱도짜리를 50ml를 취했어. 0.05리터를 취해가지고 만들었지?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0.005지. 증류수를 넣어서 부피랑 몰롱도는 변하지만 여기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똑같이 0.005몰일 거야. 실제로 보면 0.01에다가 0.5리터 곱하시면 정확하게 용질의 몰수가 0.005몰임을 알 수 있고 이 그림의 디테일을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용액의 희석에서의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용액 희석까지 뭐 했네. 혼합 용액의 몰롱도가 거의 이제 개념에서는 마지막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근데 이제 출제자들도 너무하지. 이걸 혼합했어. 이제 희석까지 했는데 이거 섞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것도 안 어려워. 보세요. 몰롱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을 혼합합니다. 그럼 당연히 혼합했으니까 짬뽕이란 말 쓰이네. 혼합했으니까 부피가 달라지겠죠. 농도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은 어떨까? 두 가지의 원래 녹아있었던 용질의 양을 그대로 합한 것과 같겠죠. 봐봐. 혼합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혼합 전에 녹아있던 것의 합이랑 같을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부피가 달라질 거고 농도가 달라질 거지만 그 안에 녹아있는 용질은 내가 어떻게 안 했거든. 다시 뺀 것도 아니고 다시 어떻게 딴 걸 넣은 것도 아니고. 그럼 계산해보자. 요거 두 개 곱한 게 뭐야? 이 안에 녹아있었던 용질의 몰수야. M', V'은 요 또 다른 농도의 용액 속에 녹아있었던 용질의 몰수야. 그랬더니 새로운 부피의 새로운 몰농도의 물질이 만들어졌대.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이거 두 개 합이래. 그럼 마지막에 여기 M2'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M2', V2' 해주시면 되고요. M에 대해서 정리하자. V를 넘기면 되지. MV 더하기 M', V'입니다. 이게 지금 기호로 나와가지고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숫자 넣으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얘 문제를 풀어볼까요? 예제를. 예전에는 이거 막 시험 문제 내면은 손도 못 대는 친구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만 가봐. 0.1몰 농도짜리 포도당 수용액 200ml가 있었대. 일단 밀리리터니까 리터로 환산해야지 나중에 생각해도 돼. 0.2몰 농도짜리 수용액 300이 있대. 두 개를 혼합했대. 뭘 물어보는 거야? 어쨌든 몰농도와 부피는 달라지겠지만 저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혼합 전에 두 수용액에 들어있었던 용질의 양의 합과 같을 거야. 그거 적용하면 돼요. 0.1짜리에 200 그냥 쓸게. 리터로 나중에 할게. 이거랑 0.2짜리에 300. 이게 지금 뭐예요? 혼합 전 수용액 그리고 혼합 후 수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예요. 용질의 양. 이것의 몰농도를 구하래요. 몰농도의 정의를 떠올립시다. 뭐로 나누죠? 총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 200이랑 300. 근데 용액의 부피는 왠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200이랑 300을 더하면 여기 500이 되겠죠. 저는 지금 1000으로 굳이 안 나눴어요. 왜냐면 이게 밀리리터가 지워지기 때문에 안 나눴어요. 정답이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그러면 20에다가 내가 이거 몇이야? 이거 지워지고 2를 곱하면 60. 그 다음에 500. 곱해보시면 정답이 몇이 나옵니까? 몇이 나옵니까? 0.16이 나옵니다. 이렇게 0.16 되게 많이 나왔어요. 0.16 너무 잘했어요. 아까도 정답을 해준 친구가 계속 정답을 해주네요. 이게 바로 혼합했을 때의 계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 포인트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 농도를 이제 환산할 거야. 환산 지금 할 거야. 환산할 거야. 환산도 정의 알면 엄청 쉬움. 참 되게 반성을 많이 해요. 옛날에 수학학원이나 이런 과학학원 다니던 선생님들이 주원아 이게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제발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라. 정의 알면 문제 다 풀린다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되고 나니까 왜 그 말씀 하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봐봐. A%짜리 A 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래. A의 화학식량은 X로 두고 수용액의 밀도는 Dg/ml래. 뭐 그런가 봐. A%의 정의입니다. 용액, A 용액이겠죠? 100g 안에 용질 A가 Ag 들어있다. 됐어. 그치? 근데 나는 이것의 몰농도를 알고 싶어. 그럼 몰농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액의 부피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쉬운 것부터 하자. 질량을 뭐로 나누면?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그럼 뭐가 나와? 몰수가 나오잖아. 여기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용질의 몰수. A를 아까 X라고 하라고 했죠? 이렇게. X분의 A입니다. 하나 됐어. 이제 용액의 부피만 환산하면 돼요. 그러기 위하여 뭐가 나왔습니까? 밀도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밀도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이 100이야. 그러면 나는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되죠. 자, 질량을 밀도로 나눠봅니다. D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밀리리터네요. 몰농도를 구하려면 리터로 환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1000분의 1을 곱해볼게요. 리터로 환산하려고. 그러면 10D분의 1 리터가 되겠죠. 몰농도 할게.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몰수예요. 곱하고 X분의 10AD 몰농도. 이게 농도 환산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떤 실수했는지 알겠죠? 맞아. 그게 정답이에요. 이것만 외웠어요. 근데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당연히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전에 가면 생각이 잘 안 나요. 나중에 화투에서 막 몰랄 농도까지 하면 공식이 좀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외워서 풀 생각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정의를 알면 문제가 바로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교환 이제 좀 맨 끝에죠? 3페이지 맨 끝에 완전 정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봐요. 무작정 달려들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시면 돼요. 퍼센트의 용액의 질량, 몰농도의 용액의 부피 나왔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용질의 몰수 계산하라든지 아니면 이거 두 개의 농도의 환산을 물어보겠지. 가번부터 갑니다.
가번이 15%짜리 120g이래요. 얘들아, 15%의 정의가 뭐야? 용액 100g 속에 용질 15g 녹아있는 거라며? 맞아? 근데 나는 그러한 용액이 몇 그램 있냐? 120g 있어. 몇 배야? 이거 하면 18g, 18g. 여기는 용질 NaOH가 18g이 녹아있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나번 갈게요. 곱하고 싶다. 이거 두 개 곱하면 용질의 몰수 나온다면서요? 근데 이게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서 리터로 환산을 해야 돼요. 제가 써드릴게요. 100ml는 0.1리터예요. 우유 막 큰 거 보면 1리터 1000ml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4.5에다가 0.1을 곱하면 이거 몇이야? 0.45 몰수다. 그럼 이거 질량으로 환산하려면 화학식량을 곱해야 되겠죠? 40을 곱해봅니다. 이것도 18g이네. 이렇게 되겠죠. 0.1에다가 4.5를 곱해서 제가 18g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NaOH가 18g이네. 맞아요? 맞니? 선생님 잘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0.45? 0.45에다 40 곱하면 제가 이제 사칙연산 하다가 실수할까 봐서 맞아요? 이게 됐습니다. 다음 수용액 속의 NaOH 질량은 가가 나랑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땡. 다음 니은번. 가의 몰농도는 4.5 몰농도입니다. 농도를 환산해 보세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120g이고 용질이 18g이에요. 용질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 내가 뭐로 나눌 것이냐? 화학식량으로 나눠볼게요. 40분의 18몰입니다. 용액의 부피 구하자. 질량을 바로 할게. 질량을 부피를 밀도로 나눠주시면 돼요. 1.2로. 그런데 주의할 점. 밀리리터 몰농도랑 몰수 구할 때 리터 환산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이제 1.2분의 120이라고 나왔지만 이거를 1000분의 1 해가지고 내가 리터로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분의 40분의 18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4.5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 정답이에요. 계산이라서 밀도로 나눠요. 맞아요. 잘했어요. 단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별빈 친구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진짜 단위 조심해야 돼요. 가와 나를 혼합한 후에 증류수를 가해서 전체 부피를 500으로 하면 몰농도가 1.8이 되네요. 계산해보자. 가와 나를 혼합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도 18g, 여기에도 18g 들어있으니까 36g이 있어요. 몰수를 구해볼게요. 18g에 해당하는 몰수 40으로 나눠보시면 20분의 18몰입니다. 증류수를 가했어요. 전체 부피 500 만들자. 그러면은 0.5리터.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한 게 뭔데? 몰농도잖아. 그래서 구해보시면 정확하게 1.8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니은이랑 디귿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를 풀이할 시간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200g에 요소를 40g 녹였습니다. 수용액을 만들었나 봐. 기억번부터 퍼센트 농도 예고 물어보는 거야. 3분의 50이네요. 20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망해요. 왜? 용매랑 용질 합해야죠. 200 더하기 40분의 40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6분의 100 나와요. 3분의 50입니다. 기억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 니은번 갈게요. 몰농도는 9분의 25D입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밀도도 줬고요. 분자량도 줬어요. 그러면 용질 40g은 몇 몰? 60분의 40몰이니까 3분의 2몰. 그 다음에 부피는 어떻게 할 것이냐? 240이라고 하는 총 질량을요. 밀도로 나눌 거예요. D야. 그러나 이거를 리터로 환산을 해야지. 아까 단위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저 예쁜 숫자들 이렇게 나와요. 완전 땡큐죠. 여기 니은번 정답입니다. 그다음 디귿번 갈까요? 1mm에 포함된 요소의 양. 이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이거 질문 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쉬워. 니은에서 답을 구했잖아. 이게 뭔데? 몰농도지? 용액 1리터 1000ml 안에 용질이 이만큼 있대. 이제 몰수로 바꾸자. 이게 몰농도의 정의야. 그럼 1mm에는 얼만큼 있네요? 이거에 1000분의 1몰이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60분의 D로
해주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으로 다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용액의 농도를 좀 한강 안에다 넣느라고 선생님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면서 좀 빠르게 했었는데요. 정의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면 여기는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당첨자 이게 너무 회색으로 보여서 제가 제대로 못 말했는데요. 지금 스태프분들께서 댓글 판독 결과 이거 되게 장난 아니야. 이거 되게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댓글 판독 결과 김별민이 아니고 김별만 학생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지금 이름 들으셨어요? 김별만 친구요. 밑에 있는 하단 자막대로 아이디랑 이름 꼭 보내주셔서요. 아까 준비한 예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강으로 양적 관계와 용해가 농도 완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수능 특강 수강 후에서 다시 만나면서 우리 좀 소통을 더 했으면 좋겠고요. 핵심 포인트들 잘 적어주셔서 선물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능 특강도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 또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 선생님과 수특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